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아, 암호화폐 시장 판도를 바꾸는 진짜 큰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빅샷들이 왜 사우디로 갔는지, 또 중동의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죠. 이게 또 AI랑 암호화폐랑 다 엮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투자 지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기관이랑 국가까지 참여하는데 암호화폐가 정말 이제 변방에서 주류 금융으로 가는 걸까요? 네,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AI 기술 투자 경쟁이랑 맞물려서요.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뭐랄까 핵심 의미를 좀 짚어보고 여러분 시야를 넓히는 데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 AI 기업 대표들, 심지어 블랙록 CEO까지 사우디 투자 포럼에 다 갔다는 거. 이거 진짜 좀 네네. 팀 아메리카 출동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이게 수십조, 수백조 원이 필요한 미국 AI 패권 경쟁이랑요. 음. 또 사우디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니까 산업 다각화, 이 두 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봐야죠. 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네, 엔비디아가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한 휴마인이라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한 거, 이게 아주 상징적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투자처 찾는 걸 넘어서 AI랑 디지털 자산이 미래의 경제의 핵심이다. 이걸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신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연결된다는 거군요. 안 그래도 중동 자금이 비트코인 왕창 살 거다 이런 소문 계속 돌았잖아요. 아, 네. 그 맥스 카이저 같은 맞아요, 맥스카이죠. 근데 이분은 뭐 비트코인 말고는 다 별로다 이런 입장에 강한 분이니까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이런 편향된 시각은 좀 고려해야겠죠. 물론이죠. 특정 인물 주장은 좀 걸러들어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실체는 뭔가요?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 5,700억 원 넘게 투자했다는 거. 이건 확인된 사실이고요. 5,700억. 와. 그리고 사우디 중앙은행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 여기 비트코인 엄청 많이 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중동 자본이 조용히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페트로달러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고요. 디지털 페트로달러요? 세상에. 블랙록 CEO 방문도 그럼 의미심장하네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딱 움직이면 그 자산에 대한 시장 접근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참여가 더 빨라진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자금은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관련 기업들, 채굴 기업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인프라,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죠. 아, 스테이블 코인. 그 달러 같은 거에 가치 고정시킨 암호화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 SBI랑 사우디 아람코 파트너십 맺은 것처럼 특정 코인들, 자료에서는 XRP나 스텔라 같은 걸 예시로 들긴 했는데 이런 코인들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쓰일 가능성, 이것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논의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누가 발행하던 결국 디지털 달러 양이 늘어나면 그건 시장 전체 유동성에는 좋은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큰 변화들이 지금 시장, 특히 알트코인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만 엄청 강한 그 비트코인 킹왕짱 시즌이라고 하고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 전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상승률을 보여주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아, 그래서 제공된 소스에서는 지금 시점이 어쩌면 잠재력 있는 우량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나눠서 사는 거, 추매라고 하죠. 이걸 고려해 볼 만한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특정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소스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인 관점 제시네요.
가격 변동에 막 흔들리기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 관점하고도 통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넘어서 뭐라도 해야 한다. 이런 강조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흥미로운 게 스테이킹된 솔라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요. 네네. 암호화폐 시장에도 점점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생겨나는군요. 그렇죠. 스테이킹이라는 게 이제 코인을 맡겨두고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면서 보상받는 방식인데 네. 이걸 담보로 쓴다는 건 결국 파생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파생상품, 기초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 정해지는 거요? 네. 금융시장도 옛날에 복잡한 상품 생기면서 위험도 커졌지만 결국 성장해 왔잖아요.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는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도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리스크도 봐야겠죠. 자료에서는 미국이 중국 상품 관세 유예해 준 거, 그거 끝날 수 있는 시점하고 또 미 재무부 현금 보유량, TGA라고 하죠. 그게 늘어나는 시점이 겹치면 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던데요. TGA 증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과열됐는지 아니면 좀 꺾이는 시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지표들도 같이 제시됐어요. 어떤 것들이요?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비트코인 도미넌스요. 그리고 거래소 앱 순위나 ISM 같은 경제 지표, RSI 같은 기술적 지표도 있고요. 아까 말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지 그런 인간 지표까지도요. 하하, 인간 지표. 재밌네요. 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경쟁, 이런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중동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 이게 다 엮여서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네요. 진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사이클이 있지만요. 오늘 본 자료들은 확실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상대적으로 지금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우량 알트코인들,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분석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네, 그럼요. 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국가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암호화폐가 단순히 가격 오르내리는 자산을 넘어서 정말로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결정적인 신호, 그건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